듣다 보면 건강해지는 건강수월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혈당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얼마 전 저희 병원에 55세 A씨가 오셨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선생님, 요즘 점심만 먹으면 꾸벅꾸벅 졸려서 큰일이에요. 회사에서 혼날 뻔했다니까요. A씨의 표정을 보니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저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증상들이 있었어요. 밥을 먹고 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면서 정신이 몽롱해지고, 밤에는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안경을 새로 맞췄는데도 글씨가 흐릿하게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A씨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50 넘으면 다들 그렇잖아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그냥 노화 때문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명확한 경고 신호였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벌써 예상되는 진단이 떠올랐죠. 검사 결과를 받아본 순간 예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공복혈당이 130, 당화혈색소는 7.2%. 이미 당뇨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설마요? 전 단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A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A씨에게 이렇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당뇨병의 무서운 점이에요. 아주 조용히 우리 몸을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별명이 있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려야겠네요. 저희 나라 50대 이상 성인 중에서 3명 중 1명이 당뇨병이거나 전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당뇨병인 줄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A씨와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는 그 흔한 채소 하나로 혈당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음식에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따로 없다는 걸 말이에요. 중요한 건 바로 어떻게 먹느냐거든요. 깻잎 그냥 쌈 채소가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조합으로 먹으면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까지 예방할 수 있는 천연 치료제였어요. 돼지고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깻잎과 된장의 조합, 깻잎과 참기름의 조합, 깻잎과 돼지고기의 황금 조합을 말이에요. 건강한 식생활의 핵심은 바로 조합이라는 걸 꼭 기억해주세요. 좋은 것끼리 만나면 더 좋아지고 나쁜 조합은 피하는 거죠. 혈당도 안정되고 활력도 생기고 당뇨 합병증 걱정도 없어질 겁니다. 당뇨병은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먹으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친숙한 동반자입니다. A씨에게 담당이가 당뇨 진단을 내린 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식사 때마다 깻잎을 꼭 드세요. A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깻잎이요? 그냥 고기 쌀 때나 먹는 그 깻잎 말씀이세요? 그게 당뇨에 좋다고요? 이런 반응은 당연한 거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깻잎을 단순한 쌈 채소 정도로만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깻잎이야말로 혈당 관리에 있어서 정말 강력한 천연 치료제라는 거예요. 먼저 깻잎의 식이섬유 함량부터 살펴볼까요? 깻잎 100g에는 8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시겠어요? 몸에 좋다고 하는 현미보다도 많은 양이거든요. 이 식이섬유가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혈당이 확 치솟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저희는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환자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똑같은 식사를 제공했어요. 한 그룹은 그냥 드시게 하고 다른 그룹은 깻잎 6장 정도와 함께 드시게 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깻잎과 함께 먹은 그룹의 식후 1시간 혈당이 30에서 40이나 낮게 나왔어요. 더 놀라운 건 깻잎에 들어있는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이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근육과 간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성도 높여주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혈당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한 달 후 A씨가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굴 표정부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A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깻잎을 매일 먹고 나서부터는 밥 먹고도 전혀 안 졸려요. 오후 회의할 때도 끄떡없고요. 검사 결과를 확인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A씨의 식후 2시간 혈당이 이전보다 50 가까이 떨어져 있었어요. 물론 약물 치료도 병행했지만 깻잎의 효과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깻잎의 놀라운 능력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깻잎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와 E, 그리고 각종 폴리페놀 화합물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이런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당뇨병의 가장 무서운 적인 합병증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A씨와 상담을 계속하던 중에 A씨가 또 다른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자꾸 어지럽고 피곤해요. 이것도 당뇨 때문인가요? 저희는 추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보니 A씨에게는 경미한 철결핍성 빈혈도 있었어요. 당뇨병 환자분들에게서 종종 볼 수 있는 상황이죠. 혈당 관리에만 신경 쓰다 보니 다른 영양소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저는 A씨에게 깻잎의 또 다른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렸어요. 깻잎에는 철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시금치보다 2배나 많답니다. A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요? 철분하면 시금치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요. 맞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깻잎이 철분의 왕이에요. 깻잎 100g에는 약 3.6mg의 철분이 들어있는 반면 시금치는 1.7mg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게다가 깻잎에는 비타민C도 풍부해서 철분 흡수율을 크게 높여주죠. 저는 A씨에게 깻잎을 꾸준히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2달 후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A씨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11.2g/dl에서 12.8g/dl로 확실하게 올라갔고 어지럼증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깻잎의 영양학적 가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깻잎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시켜줍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에게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잖아요. 알파리놀렌산이 바로 이런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알파리놀렌산을 꾸준히 섭취한 당뇨병 환자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5% 정도 낮았다고 나와 있어요. 또한 깻잎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을 강화시키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전 형성을 방지해주죠.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효과예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깻잎의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당뇨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A씨는 이런 설명을 들으며 정말 감탄하더라고요. 깻잎이 이렇게 대단한 채소였다니. 그동안 너무 우습게 봤구나.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만난 60대 B라는 여성분의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B씨는 당뇨병 환자셨는데 제가 깻잎을 권해드렸더니 너무 열심히 드셨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병원에 오셨을 때 얼굴이 많이 부어있고 혈압도 평소보다 높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B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드셨어요? 라고요. B씨는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선생님이 깻잎이 좋다고 하셔서 매일 깻잎 장아찌를 반찬으로 먹었어요. 맛도 좋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B씨가 깻잎 장아찌의 함정에 빠지신 거였어요. 깻잎 장아찌를 만들 때는 엄청난 양의 소금과 설탕이 들어가거든요. 나트륨 함량이 신선한 깻잎의 10배 이상이 되죠. 이렇게 많은 나트륨은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신장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쉬운데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게다가 장아찌를 만드는 과정에서 깻잎의 소중한 항산화 성분들이 상당 부분 파괴됩니다. 비타민C는 거의 절반 이상이 손실되고 다른 수용성 비타민들도 마찬가지고요. B씨에게 이런 설명을 드리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 그럼 제가 몸에 좋다고 먹은 게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또 다른 주의사항도 말씀드렸어요. 깻잎과 당근을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거든요. 이 효소가 비타민C를 파괴시키는 역할을 해요. 깻잎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풍부한 비타민C인데 당근과 함께 먹으면 이 소중한 영양소가 상당 부분 손실돼 버립니다. 또한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제는 깻잎의 철분 흡수도 방해하고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깻잎과 당근을 함께 섭취했을 때와 따로 섭취했을 때를 비교해 봤더니 함께 먹었을 때 비타민 C 흡수율이 40% 가까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깻잎 섭취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깻잎에는 칼륨 함량이 높거든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칼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고칼륨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는 심장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죠. 또한 깻잎에는 옥살산도 들어있어서 신장 결석이 있거나 생기기 쉬운 체질의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B씨는 이런 설명을 듣고 난 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깻잎을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저는 B씨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깻잎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해온 방식들이 과학적으로도 가장 합리적이더라고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조합은 깻잎과 된장입니다. B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된장이요? 그것도 짜지 않나요? 물론 된장에도 나트륨이 들어있지만 깻잎 장아찌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된장은 발효식품이거든요. 된장 속의 유익균들이 우리 장을 청소하고 유익균 증식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장 건강은 곧 혈당 관리와 직결되죠. 실제로 최근 연구들을 보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당뇨병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장내 유익균이 많으면 혈당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염증도 줄어듭니다. 게다가 된장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깻잎의 항산화 효과를 더욱 증폭시켜줘요. 두 가지가 만나면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B씨에게 깻잎 된장찌개를 자주 드시라고 권했더니 한 달 후 장 건강이 많이 개선됐고 혈당 조절도 한결 나아졌어요. 두 번째 황금 조합은 깻잎과 참기름입니다. B씨는 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하시더라고요. 참기름도 기름인데 당뇨병 환자가 기름을 많이 먹어도 되나요? 이런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참기름은 다른 기름들과 달라요. 참기름에는 세사민과 세사몰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 성분들이 깻잎의 지용성 비타민들과 오메가3 지방산의 흡수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깻잎을 그냥 먹을 때보다 참기름을 살짝 발라서 먹을 때 비타민 A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졌어요. 오메가3 지방산 흡수율도 2배 가까이 올라갔고요. 게다가 참기름의 항산화 성분들이 깻잎의 항산화 효과와 더해져서 혈관 보호 효과가 크게 증가합니다. 물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하루에 찻숟가락 1숟가락 정도면 충분해요. 세 번째 조합은 많은 분들이 놀라실 텐데 바로 깻잎과 돼지고기입니다. B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돼지고기요? 기름진 고기를 먹어도 되나요? 하지만 제대로 된 조합이라면 돼지고기도 훌륭한 건강식품이 될 수 있어요. 돼지고기는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고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B1은 탄수화물 대사에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깻잎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깻잎의 식이섬유와 각종 효소들이 돼지고기의 지방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또한 깻잎의 비타민 C가 돼지고기의 철분 흡수를 크게 높여줍니다. B씨와의 상담이 깊어지면서 돼지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B씨는 정말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는 건가요? 특히 삼겹살 같은 기름진 부위도요? BBC에서 선정한 건강식품 순위를 아시나요? 돼지기름이 8위에 올랐답니다. 토마토, 고등어, 양배추보다도 위에 있어요. 사실 저도 처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놀랐어요.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충분히 납득이 가더라고요. 돼지기름의 지방산 구성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불포화 지방산 비율이 높거든요. 특히 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약 45% 정도를 차지해요. 올레산은 올리브오일의 주성분이기도 한데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려주죠. 실제로 지중해식 식단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올레산 때문이거든요. 또한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타민 D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 향상, 근육 기능 유지에도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비타민 D는 특히 중요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또한 당뇨병 환자분들은 골절 위험이 높은데 비타민 D가 이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돼지고기라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돼지고기와 흰쌀밥입니다. 지방과 단순 탄수화물이 만나면 내장 지방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혈당도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더 심해지죠. 두 번째는 돼지고기와 된장찌개의 조합이에요. 깻잎과 된장은 좋은 조합이지만 돼지고기와 된장찌개는 다른 이야기예요. 고염분과 포화지방이 만나면 혈관에 치명적이거든요. 세 번째는 돼지고기와 탄산음료입니다. 이건 정말 최악의 조합이에요. 혈당과 중성지방이 동시에 급상승하면서 당뇨 리스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럼 돼지고기와 가장 좋은 조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양배추예요. 양배추의 비타민 U가 위벽을 보호해주고 속 쓰림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지방 흡수를 조절해주죠.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시켜줍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의 주인공 깻잎이에요. 3개월이 지난 후 A씨와 B씨가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두 분의 얼굴이 정말 환해져 있었거든요. A씨는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당화 혈색소가 6.5%까지 떨어졌어요. 깻잎을 올바르게 먹으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군요. B씨도 활짝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깻잎 장아찌 대신 깻잎 된장찌개랑 깻잎쌈을 먹으니까 혈압도 안정되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저는 두 분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음식에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따로 없다는 걸 말이에요. 중요한 건 바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